네, 안녕하세요. 다이아투자그룹 박중사입니다. 오늘 종목 진단 요청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동양생명 8,100원의 비중 4% 정도 되네요. 자, 이 동양생명은 지금 꾸준히 실적 악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뭐 그게 뭐 주가에 많이 반영되고 지금 언제부터 내려왔어요? 2016년 말부터 꾸준히 지금 내려왔죠. 거의 2년 내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매수했을 당시가 이제 바닥을 잡느냐 마느냐가 이제 중요한 이제 관전 포인트였는데 그 당시에 지금 들어가서 대충 한 6개월 정도 지금 보유를 하는데 지금 계속 하락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동양생명같이 시가총액이 거의 1조 원에 지금 이렇게 내려왔는데도 1조 원이잖아요. 이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는 또 이제 증권 금융 쪽 업종 를 볼 때, 자, 큰 반등을 솔직히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바닥권에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어디까지 내려갈지 사실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바닥에서 놀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아무리 시장이 안 좋다고는 하지만 이것보다는 좋은 종목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중도 얼마 안 되는데, 그냥 날려서 차라리 더 괜찮은 종목으로, 차라리 어차피 이 종목이 회복이 되려면 사실 8,100원이잖아요. 단가 지금 8,100원이면은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30%가 7,500원이에요. 자, 현재가 기준으로 봤을 때 5780에서 1.35 곱하면은 7,800원. 자, 얼마 아직도 안 되네. 자, 5780에서 1.40% 오르면 매수가네요. 자, 이 시점에서 40% 올라야 매수가입니다. 자, 그럼 바닥을 찍고 40% 급반등할 수 있는 종목을 찾아서 그 종목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할 겁니다. 얘가 어차피 40%를 이 위치에서 올라야만 그쵸? 원금을 회복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 돈 그대로 40% 올라갈 확률이 더 높은 종목을 들어가서 교체를 해서 먹는 게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할 겁니다. 지금 이 종목은 그 40%의 급반등을 기대하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확률이 매우 낮아요. 물론 중간에 내려가다가도 이제 꺾여 올라가면 이런 파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 끽해봐야 이렇게 한 파동 나와봐야 20%가 채 안 돼요. 이번에도 19%. 아무리 여기서 지금 차트로 볼 때 좀 굉장히 급반등이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꼴랑 다른 거 상한가 반도 못 가는 정도 가격 수준이에요. 15% 20%. 자, 40% 반등이 나와야 되는 입장에서는 사실 이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겠죠. 따라서 지금 비중 얼마 안 되는 시기에서 그냥 매도 날리고 교체하는 게 좀 바람직합니다. 자, 두 번째 다날 같은 경우도 4%에 5,280원. 자, 다날은 일단 개인들이 컨트롤하기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에요. 사실 뭐 시원하게 오르는 모습도 가끔 보여주긴 하지만 연속성을 좀 찾기는 좀 어려웠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개인들이 일반적인 차트 매매를 하면서는 굉장히 많이 실패했을 확률이 높은 종목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종목을 갖고 계시는데, 자, 지금 5,280원이면 어느 위치죠? 한참 됐네요, 이것도. 올 봄인 것 같은데. 자, 올 봄에 이렇게 하루, 어차피 이번 코스닥 시장이 4월부터 좋지 않았는데, 그것 따라서 같이 내려오긴 했어요. 자, 그 상황에서 반등 장세에서도 적당히, 웬만큼 반등이 나오지 않았어요. 자, 그럼 거기서 버려야 됩니다. 시장이 반등하는데, 쓸데없이 시장 따라 뭐 종목 모멘텀과 별도로 시장 따라 내려왔다면 시장에 조금 반등 나오는 구간에서 같이 조금 올라와줘 스키 맞추기가 돼줘야 됩니다. 좀 그렇지 않았죠? 일단 바로 자르는 종목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미 이번에 시장 폭락 때 같이 저 지하실까지 내려온 상황인데 사실 저는 교체 매수를 좀 권유드리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3,780원에서 지금 현재 보유하신 5,280원을 회복하려면 35% 정도 올라야 돼요. 그렇죠? 대충 30% 이상이 올라야 됩니다. 어차피 한 상한가를 봐야 돼요. 자, 여기서 한 상한가를 보려면 지금 상한가를 볼 확률이 더 높은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더 바람직하겠죠. 물론 이 비중 그대로 그렇게 해서 옮겨서 복구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일단 그런 마인드로 줄여서 없애서 비중 얼마 안 되니까 없애서 차라리 심리적으로 이렇게 20, 30%, 30, 40% 떨어진 종목들을 없애서 그쵸? 없애가지고 현금을 마련해서 다시 추스려서 시장에 맞는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하는 게 좀 바람직합니다. 자, 다음 써니전자도 비슷한 비중으로 갖고 계시네요. 써니전자 392, 이거 아니구나. 예, 써니전자 5,100원에 또 4% 정도.
자, 5,100원. 야, 이건 더 심각하네요. 5,100원이면은 지금 어디야? 이때 4월 달에 해서 단 한 번도 저 수익구간 최고점에서 매수했네요. 그러니까 남들 바닥권에서 사가지고 세력들 바닥권에서 사가지고 매도하는 시기에 그 물량을 받아주고 그냥 지금까지 허송세월 보내신 겁니다. 6개월 동안. 그렇죠? 최고점이잖아요. 자, 추가 대응도 하지 않으신 건데 지금 이 종목은 사실 최고점과 최저점을 지금 공존 다 둘 다 만든 상황이에요. 사실 지금 최근에 선의전자가 이제 정치인 테마 누군지 아시죠? 안테마로서 약간의 반등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사실은 아직도 바닥을 확실하게 탈출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앞서 두 종목보다는 상황이 현실적으로 좀 낫다는 겁니다. 왜? 어쨌든 대선 아직 멀었지만 원래 대선 3년 전부터 어떤 그 사람이 지지율이 얼마가 됐든 간에 관련 종목들은 꿈틀거리기 마련이에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종목이 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사실 관심을 좀 갖고 볼 수는 있는 상황이에요. 뭐 이게 당장 뭐 바로 급등해서 올라간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앞선 종목보다는 상황이 낮고 그렇다면은 지금 비중이 적은 상태를 오히려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다날이나 동양생명을 자르신 돈 자금 비중이 같으니까 그 자금 중 하나를 사용해서 써니전자를 지금 더 사십시오. 그러면은 단가가 어떻게 내려갑니까? 5,100에 2,100원대 나누면은 3,600원 정도 나옵니다. 3,600원 정도 그래 3,000원대도 진입을 시켜주세요. 자, 그 상황에서 2,500원 정도의 급반등이 나오면 조금 손실폭을 줄여서 정리를 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일단 뭐 그때부터 분할 매도를 하는 관점에서 3,000원대 진입을 또 노려서 서서히 줄여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는 추가하고 대응을 하는 것으로 할게요. 단 최종 커트라인은 지금 1,885원을 현저하게 이탈하는 1,850원 정도를 이탈하면 도망가는 것으로 하세요. 1,850원 이탈하면 사실 어디까지 무너질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1,850원이 9월 26일에 맞는 저점인데 이거 때문에 안 되겠다. 30원까지로 하세요. 조금 왜냐면 순간적인 이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825, 30원 라인을 이탈하면은 정리를 하시는 것으로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구바이오제약. 자, 동구바이오제약은 최근에 상장한 이후로 뭐 큰 상승 없이 밀렸어요. 자, 이게 지금 시총이 2,453억. 최근에 알리코제약이 급등을 할 때 원래 알리코제약하고 같이 움직였는데 최근에 알리코제약보다는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동구바이오제약은 그러나 지금 현재 바이오 업황이 사실 좀 지지부진하죠. 오늘도 폭락이 나왔고 이 상태에서 오늘 뭐 크게 이탈하지 않고 잘 버텨주고는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얘는 더 빠질 확률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이 종목이 지금 상장을 하고 나서 매물을 충분히 소화를 다 하고 일단은 자리를 잡은 것은 맞는데 그 상장 물량이요. 이게 볼까요? 공모가가 16,000원이에요. 일단 공모가 위에서 일단 공모가로 투자한 사람들은 일단 모두 다 수익입니다. 그 물량을 이미 대부분 지금 상장한 지 그래도 대충 한 8개월 정도가 됐는데 이 정도면은 물량 소진이 많이 됐습니다. 사실 그거는 이제 크게 여기서 문제될 것은 없어요. 물량에 대한 압박은 크게 없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기대가치 대비 시총이 얼마나 되냐. 동구바이오제약의 10월 레포트를 보면요. 일단은 그게 많아요. 얘는 이제 광고비나 최근에 이 종목이 화장품 쪽으로 아마 피부 쪽, 그쵸? 피부과 쪽으로 진출을 해요. 또 보면은 줄기세포 추출 키트와 화장품 신사업을 또 추진을 합니다. 자, 그쪽에서 이제는 이제 투자해야 되는 비용이 조금 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아마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 어떤 연구 활동에 대한 모든 비용들이 계속 들 겁니다. 그걸 또 성과를 또 확인할 수도 없어요. 거기에 대한 광고비도 많이 들었을 거고 여러 가지 비용이 굉장히 재반 비용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성과 확인은 내년도 돼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기대해서 기다리기라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것보다 더 안정적이고 더 좋은 바이오 종목들은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테마가 일어나서 시장이 살아날 때 이 종목보다 훨씬 더 빠르게 급등할 겁니다. 그런 종목들이. 자, 그때는 물론 이 종목도 어느 정도는 받치고 올라갈 거예요. 하지만 일단은 지금 비용적 부담이 좀 큰 종목보다는 조금 더 일단
산업 단계가 좀 바이오가 이제 좀 아마 상상을 진행한다든가 조금 더 이제 주가가 폭등할 만한 재료가 준비된 종목들로 좀 교체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35,000원대면은 거의 뭐 상단부네요. 이것도 4월달 고점이죠. 그렇죠. 자, 이것도 교체를 하시는데 비중을 보니까 아이고 비중 1%네요. 자, 그냥 자르세요. 아이고 이거 뭐 이제 설명 드릴 필요도 없었네. 그냥 1% 그냥 자르시고 그냥 계좌에서 삭제시키세요. 그러고 나서 아까 전에 써니전자 저 사는데 보태시고 또는 현금 마련해서 추천주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자, 그 다음 체리브로. 자, 체리브로라는 종목은 지금 상장하고 나서 단 한 번도 제대로 급등한 적이 또 없는 종목이죠. 지금 2017년 말에 상장해서 지금 1년간 하락하고 있어요. 이 종목이 지금 단가 얼마입니까? 4,070원. 자, 이것도 반토막이네요. 한 번도 오르지 않은 종목을 지금 1년 동안 들고 계신 거예요. 자, 이게 상장 공모가가 4,700원입니다. 4,700원에 공모해서 자, 그날 상장한 날 말고는 공모가 위로 올라갔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네요. 자, 그러면 이거는 실패입니다. 이 종목이 상장을 그러니까 상장 시 투자했던 그 모든 지분은 다 실패예요. 그러니까 IPO 공모했던 물량들은 그냥 다 첫날에 제대로 수익도 못 보고 그냥 다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언제 이 종목에 세력이 진입해서 이 종목을 가지고 어떤 매집해가지고 어떤 이제 수익을 볼 작업을 할지 모릅니다. 언제 진행될지 몰라요. 이게 1년 뒤에 진행될 수도 있고 2년, 3년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자, 아직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물론 갑자기 내일이라도 당장 매집 세력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직 확인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그냥 무작정 들고 있기에는 솔직히 시간 낭비죠. 어떻게 보면. 자, 비중이 근데 한 7%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추가하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어디서 진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시가총액도 675억이면요. 물론 시가총액 자체는 저평가인 것 같아요. 굉장히 저평가 구간인데 단지 저평가라고 모든 주식이 거기서 고평가 구간까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올라가긴 올라가겠지만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걸리는 종목도 있어요. 그냥 결과론적으로 몇 년 뒤에 그 종목이 이제 얘가 갈 수 있는 위치까지 가면 그만인 거예요. 그 과정은 사실 상관이 없어요. 즉 이걸 매집해서 올리겠다는 세력과 재료가 준비되지 않으면 저평가 구간에서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주식이란 게.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저평가라고 해서 이거를 지금 사 들어가는 것은 매우 상당히 부적절하고요. 비효율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일단 계속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회가 될 때마다 줄이세요. 기회가 될 때마다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보면 그 수익금만큼 계속 줄이세요. 다른 종목에서 10만원을 수익 봤으면 이 종목에서 10만원어치 매도를 하세요. 10만원어치 손실을 확정을 짓고 0으로 상쇄시키세요. 그러면서 계좌에 현금을 마련해서 프레시한 종목으로 계속 바꾸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이 종목이 갑자기 어느새 급등 나오면서 어떤 작업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남은 비중 가지고 이제 나머지 매도를 하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자, 롯데지주 우선주를 갖고 계시는데요. 롯데지주는 최근에 급등이 나왔었는데 뭐 못 파셨나 본데 아니면 그때 진입하셨나? 75,600원. 아이고 또 꼭지에서 사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게 여기서 사셨다면은 남들 다 팔 때 그냥 거기다가 대고 내 물량 나한테 팔아주셔 최고점에서 그냥 그쵸? 물량을 그냥 받아주셨네. 보니까 이것도 최고점이잖아요. 76,500원이 10월 11일 최고점인데 75,600원이요? 아이고 이렇게 자꾸만 역으로 남들 팔 때 사시고 살 때 파시고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 어쨌든 지금은 좀 낙폭이 심한 상황이니까 사실 바로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물량이 들어온 상태에서 빠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자, 우선주이기 때문에 조금 사실 어디로 튀어오르고 언제 튀어오르고 이걸 좀 정확히 가늠하기는 어려워요. 단순히 기술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선주의 특성상. 비중이 사실 잠깐 보니까 비중이 얼마 안 되네요. 비중이 얼마 안 되니까 자, 지금 조금 비중을 보유하신 만큼 더 사서 단가를 낮춰주세요. 충분히 단기 반등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만원대. 자, 지금 보유 비중만큼 단가를 낮추시면요 얼마가 될까요? 75,600원에서 대충 53,000원 정도 보시면
64,000원 정도 나옵니다. 64,000원 정도. 자, 6만원, 64,000원이지만 64,000원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6자 보이면 그냥 약손절하고 나오세요. 그게 훨씬 계좌에 도움 될 겁니다. 6자 정도 반등 나오면 일단 도망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고, 추가한 다음에 5만원 이탈하면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냥 다 던지고 나오세요. 5만원 이탈하면. 5만원 이탈하면은, 49,000원이 돼 있지만, 5만 1,000원. 아니다. 잠깐만요. 52,000원. 자, 52,000원 이탈하면 그냥 다 던지세요. 요거 저점. 52,000원, 51,900원 이거 이탈하면은 추가했던 것도 다 던지시면 됩니다. 아니면 최소 추가 물량이라도 던지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5만원 이탈할 때 나머지 던지시면 되고, 어쨌든 이거는 대응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가블메탈. 가블메탈 기본적으로 일단 위험한 종목 중에 하나예요. 지금 보면 3,050원. 자, 굉장히 큰 손실 구간인데 이것도 이건 좀 비중이 크네요. 이거는 비중이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10한 3%? 13%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14%. 13, 4% 나오는 상태에서 지금 그냥 버티고 계신 건데 이번 하락 때 거래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일단은 조금 단기 반등을 좀 기대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매수가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매수가까지 굉장히 오래 걸릴 겁니다. 거의 한 올 연말 지나고 내년까지 가야 될 수도 있어요. 딱히 얘에 대한 호재가 느껴지지 않고 지금 나온 것도 없고, 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바닥권에 위치한 건 맞아요. 그래서 이러다가 뭐 작업을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도 접근을 하셔야 될 건데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는 있어요. 지금 이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이 위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기 반등이 나온다면 일단 장대 한번 하나 나온다면 거기다 대고 그냥 절반은 팔아주세요. 일단 뒤도 안 돌아보고 절반은 일단 팔아주시고 나머지는 좀 추스려 보시고 절반 팔고 나서 다시 내려온다면 그 절반을 다시 채워서 좀 기다려 볼게요. 그럼 단가가 낮아지겠죠. 절반 급등 시 절반 매도하고 다시 내려온다면 다시 그 물량만큼 채워서 보유를 하시되 연말까지도 승부가 안 나면 다 던집니다. 이거는 연말까지도 승부가 안 난다. 그리고 연말까지 1930을 이탈한다. 다 던지세요. 그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비중을 줄이는 쪽으로 가셔야 돼요. 이거는 계속 갖고 계속 급등이 나왔는데도 그냥 보유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STI 3D 프린터 쪽인데 STI 자 지금 3D 프린터 업황에 한번 2017년도에 굉장히 크게 테마가 일어났다가 지금은 다 죽어서 다시 다 원위치가 됐어요. 보니까 13,900원 이것도 중간에 좀 높은 위치에서 사셨는데 이거는 그래도 바닥권에서 준비를 하셨네요. 그래도 나름. 자, 그렇지만 지금 최근 시장 폭락에서 좀 많이 밀렸습니다. 자, 이거는 좀 기다려 볼까요? 많이 이미 내려온 시점이고 기존에 처음 작업할 때 수준의 박스권까지는 내려왔으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의 물론 하락 추세긴 하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정도의 단기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11,000원, 12,000원 선에 단기 반등이 나오면 정리를 하시되 자 비중이 적네요. 애매하게 비중이 적으시네. 자, 요거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제안을 드릴게요. 일단 아까처럼 비중을 추가한다. 추가해서 12,000원대까지 낮추고 이거는 수익 전환 시 나오는 것. 또는 그냥 날리세요. 비중 얼마 안 되니까 그냥 꼴 보기 싫은 거다 하면서 날리시고 그 현금으로 이거 현금 하면은 뭐 얼마 되겠네. 한 100 얼마 되잖아요. 그거 그냥 없애서 날리시고 현금 마련해가지고 다른 종목 들어가시니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두 가지도 다 괜찮을 것 같아요. 단 9,000원 이탈하면 나오시고요. 부국철강. 자, 부국철강은 오늘 급등이 나오면서 다행스럽게 나올 기회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자, 내일 수익 전환되면 다 나오세요. 일단은 지금 종목을 조금 이제 전환해야 하는 과정이니까 이거를 저 멀리까지 볼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기회가 되는 것들은 다 나온다는 관점으로 보세요. 일단 요거는 내일 매수가 회복하면은 다 나오시고요. 충분히 매수가 내일 회복할 수 있고 만약에 내일 안 나오더라도 며칠 뒤에 한 번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C텍은 지금 엄청나게 내려가고 있을 건데 그쵸? KC텍은 지금 고점 25,900원 찍고 지금 반토막 이상 거의 60% 고점 대비 하락하고 있는 위치인데 어디서 매수하셨죠? 17,000원. 또 내려오는 중간 단계에서 매수하셨네. 자, 이거는 사실 지금 처음으로 만드는 저점 라인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 종목의 최저점이 될 수도 있고 이때처럼 한 파동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자, 굉장히 위험해요.
K스택 242면은 비중 얼마야? 3%네? 날리세요. 이거 여기서 저점을 잡았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시총이 높고요. 아직도 상장했을 당시부터 한참 더 내려갔다가 바닥을 잡고 거기서 스멀스멀 올라오는데 1년 이상 걸릴 수 있어요. 자, 일단 날리시고 이것도 날리셔서 지금 활발하고 지금 안정적이고 지금 잘 가는 종목들로 교체하는 게 훨씬 바람직합니다. 오늘 같이 우리처럼 퓨처 스트림을 이제 새롭게 스멀스멀 작업하는 종목들로 교체를 하면 사실 퓨처 스트림 오늘 15% 수익을 났잖아요. 엊그제 사가지고 단기적으로 15% 날 수 있는 종목들이 충분히 있고 그걸 할 수 있는데 지금 1년 동안 또 혹시나 1년이나 하락할 수도 있는 이러한 바닥도 잡지 못한 종목을 굳이 매달려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비중도 얼마 안 되니까 날리시고요. 자, 그러니까 비록 거기가 최저점이 되더라도 날리세요. 그러면 만약에 그게 최저점이라고 판단한다. 나중에 좀 올라가서 이게 어느 정도 저점이었구나 라고 판단하면 거기서 다시 재진입해서 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그게 훨씬 더 기회비용을 살리는 길입니다. 평화산업은 어제까지만 해도 사실 잘 버텨주고 있는데 오늘 폭락장을 이겨내진 못했어요. 다만 물량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단가는 3,000원대. 이 부분에서 매수하셨네. 가장 개인들이 물리기 좋은 위치에서 매수를 하셨고 요거를 매수했을 때 당시에 사실 좀 문제가 있는 자리는 아니었어요. 충분히 해볼 만한 자리였지만 커트를 하지 못한 것 뿐입니다. 자, 3,000원대의 비중은 얼마야? 비중 한 7% 정도 되는 건가요? 7% 정도? 자, 이거는 어쨌든 전반적인 박스를 깨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요거 2,100원 요거 2,000원 이탈하기 전까지는 버티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늦었어요. 매도하기는 늦었고 또 이 자리에서 매도하자니 아까운 종목입니다. 분명히 끼는 살아있고 거래 충분히 살아서 움직일 수 있을 때가 올 겁니다. 수소차 섹터로 다시 한번 부각을 받는다면은 다시 한번 3,000원대 두들기러 갈 수도 있어요. 다만 좀 지지부진한 구간을 좀 거칠 겁니다. 일단은 얘는 2,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다른 종목들 제가 지금 제시해드린 것들 먼저 해결을 하시고 나서 이 종목 한번 어떻게 할지 다시 한번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2,000원 이탈하지 않고 나머지부터 정리가 됐다 하면 다시 한번 질문해 주세요. 그러다 보면은 얘는 갑자기 튀어오를 수 있고 그 튀어오르는 구간에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2,500원만 넘어가면은 줄여주세요. 2,500원부터 3,100원까지 보면서 분할로 줄여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리바다. 소리바다는 작전 해먹고 끝났어요. 요때. 자, 이때 대량 매물이 터진 상태로 이미 이 종목 끝난 겁니다. 이 종목 위험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은 지금 실적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자, 적자지수 5년. 자, 이거 내년도 상패 후보입니다. 내년 3월 상패 후보고 언제 거래 정지될지 모르겠어요. 자, 이거 그냥 당장 도망가세요. 이거 그냥 반등 나오더라도 그냥 무시하고 그냥 이번 주에 무조건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위험해요. 이거 차라리 지금 가격이라도 지킨다는 마음으로 하세요. 이거 거래 정지되고 상장 폐지 들어가면은 주당 100원도 못 건질 수 있어요. 무조건 명심하세요. 이거 작전 끝났습니다. 이거 물량 다 나왔어요. 여기서 이때 한번 제가 이때도 잠깐 매매하다가 이거 안내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때 우리 바닥에서 매매했었거든요. 올라올 때 매매하고 지켜보다가 이거 물량 다 끝나서 이거 끝났다. 이거 완전히 죽은 종목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대량으로 세력들 끝내고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위치부터 지금 계속 하락하는 겁니다. 이러다가 거래정지 될 거예요. 잘못하면 거래정지 되고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위험한 종목을 굳이 위험성을 알고도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미련한 짓이죠. 위험성을 제가 말씀드렸고 위험성을 알았다면 휴지되기 전에 지금이라도 건지세요. 이 지금 단가라도 그게 훨씬 바람직합니다. 그러고 나서 현금 추스려서 이거는 다른 종목으로 매매하세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여기 단기 반등 나올 수 있어요. 1,400원, 1,500원대 급반등 나오면서 마지막 설거지 파동 나올 수 있어요. 자, 그 설거지 파동 기다리고 그거 찔끔 먹겠다고 다시 조금 회복하는 거 먹겠다고 기다리다가 거래 정지돼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나오느니 차라리 그냥 던지고 더 좋은 종목으로 들어가시는 게 낫습니다. 소탐 대실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걸로. 자, 굉장히 위험해져. 5년 연속 적자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세력 다 끝나고 바닥권에서 끝났어요. 상패 위험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저는 매년 상패 그 후보군을 좀 뽑기는 하는데 이 올해 아마 이거 강력한 후보가 될 것 같아요. 자, 아니면 관리 종목이라도 될 수도 있어요. 조심하시고.
자, 요 정도 종목이 좀 많았는데 이렇게 좀 대응해 주시고 좀 말이 빨랐을 수도 있으니까 좀 차분히 다시 들으시면서 중요한 부분을 메모하시면서 기록했다가 그거대로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